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산림경영 지도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입니다. 자, 이번에 2022년 산림경영 지도원 뜨거운 감자죠. 이번에 예비 공고가 나왔습니다. 원래 산림경영 지도원이라는 게 예비 공고 시스템을 도입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냥 공고 내고 한두 달 만에 이제 바로 필기 보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도대체 몇 월 달에 보는 건지 하다 갑자기 공고 나와가지고 시험 과목도 꽤 많죠. 5과목이다 보니까 부랴부랴 공부하고 벼락치기 하고 그러고 또 떨어지고. 근데 이 임업 혹은 이제 조경 관련 전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산림경영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임업 쪽으로는 꿈의 직장이다. 전국적으로 채용을 또 하고, 신분 자체로는 우리 그 8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들어가게 되면 직원이죠, 직원. 산림종합중앙회가 있고 또 이제 산림조합에서 뽑는 우리 산림경영지도원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원으로 들어가는데 신분 자체가 지도원이에요, 지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급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으로 빗대었을 때. 자, 우선 내용을 좀 보자면은 채용 관련해서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어디 봅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응시자들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하여 2022년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이 사전 안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고 내고 바로 이제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전형 준비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채용 인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작년에 몇 명 뽑았지? 70명 뽑았던 것 같은데 한 7명? 67명?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뽑거든. 그래서 이제 뭐 강원도 몇 명, 뭐 전북 몇 명, 경북 몇 명, 제주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눠서 뽑게 돼요. 그리고 채용 인원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근데 뭐 한 60명에서 70명 사이 될 것 같다. 뭐 해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원 자격, 전형 일정, 가산 특전 등은 세부 내용 본공고 시 언제 5월 25일 날 나온대. 5월 25일에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지원 자격이나 전형 일정, 뭐 지원 자격은 거의 변경 없을 거예요. 근데 전형 일정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뀔 수가 있지. 가산 특전도 바뀌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예비 공고 보니까 이제 전년도 확정 공고랑 조금 다른 점은 있더라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채용 인원 및 모집 직무, 산림경영지도원의 공공명이 뭡니까?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 알겠지만 뭐 이렇게 공고 종종 나오죠. 근데 정확히는 본공고 나올 때는 확정 공고 인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뭐 어느 지역에 몇 명, 어느 지역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보자. 강원도가 10명을 뽑았어. 그럼 강원도로 사람들이 한 100명이 지원을 하든 뭐 50명이 지원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야. 지역별로 경쟁률과 합격선이 다르다. 뭐가? 산림경영지도원이. 그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자면은 어디 봅시다. 산림경영, 이것도 한번 볼까? 산림의 경영 기반 구축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주 임업인의 산림경영 기술 지도 보급,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도원이라고 했죠. 그죠? 신분 자체가. 그리고 뭐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지도사라고 부르는 거 있지? 농촌 지도사 이런 거.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사유림의 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조림,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토목, 임상가공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근무지? 근무지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주로 응시한 사람들은 제주에서 근무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본공고 나왔을 때 주소지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 제주도 꿈에 제주도 하면서 이제 제주도로 응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그죠? 자, 한번 봅니다. 지원 자격은 매번 비슷해요. 근데 좀 당연히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것도 좀 재밌는 게, 산림경영지도원이 일반인들한테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예전도 아니지, 몇 년 전에는 이 산림경영, 산림조합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계약직이라든지 일부 이게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있죠. 이분들만 응시할 수 있었어. 필기 시험도 없었어. 그때는 그냥 면접 보고 합격, 불합격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누구 백을 썼느니, 누구 아들이 들어갔니, 딸이 들어갔니 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기 시험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전형도 생기는 거예요. 공정성을 위해서 보는 거거든, 필기시험은. 자, 보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가공 산림기사, 산림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재지 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이상을 가지고, 선생님 저는 산업기사 당연히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뭐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어디 갔어? 산림 분야의 산림 기사 있죠? 산업기사. 산림 분야의 산업기사, 산림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거, 뭐 조경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응시 자격이 있다. 그건 이제 전공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더라도, 기능사 없더라도 되는 거야. 전공자는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초중고등법 시행령 제91조 어쩌저 불러불라 해가지고 농업 분야에 특성화고에서 특성화고 뭐 고등학교 있잖아, 그죠? 거기서 임업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보통 이제 특성화고 졸업을 할 때는 기능사를 취득해야지 뭐 졸업해주는 학교가 많잖아, 그죠? 이제 대부분 기능사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뭐 기능사가 없어졌어요 하는 사람도 관련해서 졸업을 했다. 어디 갔어? 졸업을 했다. 혹은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하다. 좀 자세히 보자면 요게 있죠. 요게 재밌지. 자, 자격증 없어도 자격증 있으면 뭐 밑에 거 볼 필요 없고 산림조합 중앙회의 임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만 시험 봤었어. 그죠? 그리고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산림조합 중앙회 임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된 단체에서 무슨 단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 플러스에서 만이라 그러면 안 되겠네, 그죠? 예전에 이런 사람들만 봤었거든, 그죠? 자, 넘어가서 지원 자격 공고 시작일 기준입니다. 시작일 기준.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은 선생님 저는 여성인데요. 선생님 제가 나이가 51세인데요. 뭐 전혀 상관없어요. 60세 미만이면 됩니다. 정년이 60세니까. 그리고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지금 제가 뭐 학교 선생님 제가 지금 뭐 어디 군대 선생님 제가 지금 어디 유학 안 돼. 그냥 바로 근무 가능한 사람. 이 된다는 거야. 임용유예를 쓰면 되지 않나? 여기 써 있잖아. 그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이거는 뭐냐면은 결격사유가 뭐냐면 이제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통장 만들 수 없고 막 그런 거 써 있잖아. 이런 거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및 인사규정에 어쩌저쩌고 정년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거는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되고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선생님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벌금을 냈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 시험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벌금 관련해서는 요게 있어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돼서 형법 어쩌저쩌고 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취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혹은 2년 지났다면 상관없는 건데 2년이 안 지났거나 선생님 제가 싸움이 나가지고 얘랑 나랑 쌍방폭행을 했는데 제가 돈을 한 100만 원 물어주게 됐습니다. 벌금을 100만 원 냈습니다. 50만 원 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상관없어. 다만 요게 중요하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벌금 낸 건 상관없다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미성년자 어쩌저쩌고 미성년자 성폭력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죠? 그리고 쭉 보면 그렇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안 돼. 요즘 다 이러죠. 그죠? 당연한 거니까. 쭉 넘어가서 인사 규정 어쩌저쩌고 부정부패 무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어쩌저쩌고 읽어보세요. 자, 쭉 넘어가서 전형 방법 이게 중요하지. 그죠? 자, 내용을 보자면은 접수 기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나왔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3분기 이후에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유 있게 생각하는 분들도 작년 일정 생각했던 분들은 이거 보고서는 깜짝 놀랐을 거야. 올해는 6월 10일 날 지금 4월이니까 예비 공고 나왔을 때 4월이니까 6월 10일 날 금요일 날 접수를 합니다. 11시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접수를 하네. 그죠? 14시면 4시 최종 제출 완료 기준입니다.
이때 뭐를 내 가지고 뭐를 이게 아니라 이 시간 내만 접수를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산림조합 중앙회 홈페이지 인재 채용 여기 혹은 뭐 임용 전용 사이트 별도 안내 뭐 고용노동부 정보 시스템 뭐 여기에 공고를 낸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접수 방법은 여기서만 돼. 임용 전용 사이트 온라인 접수.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확정 공고 나오면 좀 더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원서 접수 기간 전 접수 불가. 그 접수 기간이 아닌데 미리 접수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뭐 해마다 뭐 몇 명씩 있어. 접수 기간에만 접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접수 기간 시 유의사항 어쩌고저쩌고 유의사항 뭐 이러는데 전형 절차 이게 중요하지. 응시 수수료는 일단은 무료지만 1차가 서류 심사야. 이거 보고서는 사람들이 어머 선생님 또 이거 뭐 블라인드도 아니고 이거 뭐 제가 뭐 스펙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토익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 자격증이 3-4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쌍기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류 심사는 뭐냐면 아까 그 전형 있죠? 응시 조건에 해당하는 게 적부 판결이에요. 적부 판결. 용접 기능사가 있는데요. 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뭐가 더 있어서 가산점을 주고 이런 거는 서류 전형이 없어. 그냥 이걸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600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600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몇 명 떨어져. 뭐 얼토당토 않고 그냥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무료니까. 그죠? 자, 그리고 2차 필기 시험 을 보게 되죠. 이게 중요하지. 보통 1.3배수를 충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역적으로 쭉 분리되게 되는데 전년도에는 시험이 10월 9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필기 시험이 아마 6월 25일로 나왔을 거야. 6월 25일이 필기 시험 일자로 딱 나왔을 거야. 일정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요 정도나 좀 미뤄져 봤자 1, 2주 정도 미뤄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날짜를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3차 면접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임용 후보에 등록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전형 방법으로는 서류 전형. 여기 있다. 전형 방법으로는 서류 전형.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경우 필기 시험에 응시. 여기서 뭘 떨어뜨리고 뭐하고 한 게 아니라 접부 판결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불안해하지 마. 물어보지 마. 접부 판결이야 그냥. 그리고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을 보게 되는데 필수 4과목에 선택 1과목을 보게 됩니다. 필수 과목은 조림,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관계법규를 보게 되고 산림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지요. 쭉쭉쭉쭉 읽어보시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산림토목, 임도사방 그리고 임상가공 중에 택일인데 에듀피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파트 강의를 하죠. 그러죠? 임상가공 뭐 알아서 하든가. 그죠? 우리 쪽에서 해주진 않아. 그죠? 보통 산림토목을 하는 게 제일 낫죠. 임도사방 쪽이. 자, 그리고 출제 범위는 학습 모듈이라고 해서 에듀피디에 있는 이 산림경영 지도는 뭐든지 이 모듈에 맞춰서 강의가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로 뭐 독학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강의 보면서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면 돼. 됐죠?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배점 및 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목별 20문항이에요. 한 문항당 5점이라는 소리고 5과목이죠. 100문제를 몇 분 만에 풀어? 150분 만에 풀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보다는 시간이 좀 여유 있긴 한데 그만큼 지문이 긴 거나 뭐 복잡한 것도 좀 있어. 자, 그리고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만점에 40% 이상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40점은 넘어야 된다는 소리야. 40점은. 40점이면 몇 문제냐? 한 과목에 20문제니까 8문항 이상은 맞춰야 된다라는 뜻이고 전 과목 전 과목 총 만점에 60% 이상, 평균 60점 이상은 되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득점자 중에 응시 지역별 아까도 말했다시피 확정 공고가 아까 5월 며칠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인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정도 뽑으려나? 제일 많이 뽑는 지역이 전년도 기준으로 강원도랑 경북이었죠. 그죠? 원래 경북은 좀 많이 뽑잖아. 그죠? 제일 조금 뽑았던 지역이 어디지? 제주였나? 그죠? 제주가 지금 몇 년 연속으로 계속 2명 뽑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이 쭉 나눠져. 뭐 강원도 10명이 나왔고 경북이 뭐 15명이 나왔다. 그러면 경북 많이 뽑으니까 경북으로 지원을. 그래서 경북이 조금 의외로 많이 뽑는 대신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고 반대로 제주도는 글쎄 나는 제주도 좋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 사람들이 좀 경쟁률이 제일 낮은 건지 합격선도 이쪽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전년 기준인 거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자, 그래서 지역별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해서
130% 내외 동점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3점이 합격선이야. 10명을 뽑았는데 10등 하신 분이 83점이야. 근데 그 사람이 3명 더 나왔어. 그래서 13명이 합격했어. 필요한 인원은 10명인데 130%잖아. 그죠? 그 점수가 83점이 되느냐, 79점이 되느냐, 88점이 되느냐, 그건 지역별로 좀 다르다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 제일 점수가 낮겠습니까? 그거 아이고 모르지. 그거는 그 사람마다 다르지. 그죠? 상황별로 다르고 점쟁이는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필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보게 돼요. 그죠? 선생님, 저는 이제 10명을 뽑은 데서 그 13명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면접 보러 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게 면접 평정 요소가 조직 이해, 윤리 의식, 업무 적극성, 대인관계, 문제 해결,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강의를 보고 가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발표 면접, 요게 작년부터 새로 생긴 거지. 그죠? 원래 그 전에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 그래서 이게 뭐 얘가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뭐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전년도에 내 기억으로는 면접관이 아마 산림경영 지도원이 3명일 거예요. 2명이었나 3명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3명일 건데 면접 시간이 1인당 아마 25분을 줘요. 25분. 전년 기준이야. 전년. 21년 기준. 25분을 주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는 발표를 시켜. PPT 해가지고 뭐 산림경영에서 발표를 시켜. 그리고 한 15분 정도는 거기에 관련된 당신의 산림 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질문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명하느냐. 또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자신의 지식, 그거를 얘기를 해야겠지. 또 특히 이제 대인관계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지도원이다 보니까 지도를 해야 되잖아. 그죠?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막 승질내면서 이거 못 알아들어 이럴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못 알아듣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막 마찰이 있고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해가야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격자 결정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위원이, 아까 얘기했죠. 2명, 3명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60점 이상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죠? 뭐 고득점 순이야. 자, 봅니다. 그리고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는 면접 시험 합격자 중에 선생님, 면접 관련해서 제가 60점은 넘었는데요. 완전 남들은 60점인데 전 70점 맞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쭉 보면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 필기시험 최종 득점자 순으로 선생님, 제가 83점으로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면접은 정말 잘 봤어요. 그래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뭐가 중요한 게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면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만 면접을 열심히 보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딴 사람들 가가지고 똥 싸놓고 막 쌍욕하고 그러겠냐고. 열심히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필기시험. 느낌 오죠? 그리고 면접시험 결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다른 말로 서류 전형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든 통과가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에이 뭐 아니네 하면 어떻게 돼?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될 때는 취소함 당연한 얘기지. 그죠? 합격 취소자가 발견했을 경우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라고 함. 됐죠. 그래서 떨어졌어 했다가 구제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 그죠? 흔치는 않지만 최종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최종 합격자 인원을 선발 인원으로 함.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데 최종 합격자가 8명인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 8명으로 해야지 뭐 어떻게 했어. 그죠? 그리고 세부 전형 일정 및 장소는 필기 시험이 6월 25일 여기서 조금 딜레이 돼봤자 7일이나 14일 뒤야. 어찌됐건 7월 초 이내에는 시험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죠?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그러면 꼭
이 시험에 9시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있어 없으니까 오죠. 그러면 8시 30분에 해당 고사장 입실에 입실하여 하면 작년에 어디서 봤지? 재작년에는 송파 중학교인가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 문정 어디서 봤지? 아무튼 서울인 것 같아. 그리고 시험 당일 오전 8시 40분 정문을 폐쇄합니다. 폐쇄합니다. 9시까지인데요. 9시에는 시험을 이제 시험지 나눠주고 시험을 스타트하는 거고 8시 40분에 정문 폐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듀피디 수강생들은 8시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해. 응시자 준비물은 답안 작성요, 흑생 컴퓨터 사인펜 당연하고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특히 지방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 어디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서 하룻밤 자고 시험장 갔다가 신분증 지갑을 모텔에 놔두고 있는 케이스가 몇 년 전에 있었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신분증, 수험표, 계산기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추후 안내, 장소 뭐 어디서 할지는 나중에 안내를 해준다. 개별적으로 문자가 나가기 때문에 접수할 때 자기 핸드폰 번호 쓰거든. 그걸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필기 합격자 발표가 6월 30일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나오겠네. 그죠? 며칠 뒤에. 합격자 발표는 산림중앙 홈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별도 안내가 되고 면접 시험은 7월 5일에서 7월 7일. 그래서 날짜가 이런 식으로 아예 픽스돼서 나오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전에는 뭐 언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4일 뭐 이런 식으로 냈다거나 혹은 예정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픽스돼서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 시험 관련해서 그 모듈은 이미 작년에 정해졌고 아마도 이제 이 업체 관련해서는 나라장터 해가지고 막 하거든. 그거는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보겠지. 자, 어찌됐건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면접 시험을 보게 되고 필기시험 합격 인원에 따라 면접 일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어떤 조정할 때는 별도 한다. 근데 뭐 크게 조정은 안 될 거야 면접은. 그리고 장소는 별도 공지하고 뭐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표 나게 되면은 그거 이제 거기 가면 돼.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13일 날 발표가 나고요. 대망에. 그리고 임용후 후보자 등록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발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지, 그죠? 합격의 효력 관련해서는 요것도 얘기해 줄까?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게 중요해요. 신규 채용 시, 이제 난 합격했어,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실무 수습을 받을 수 있으면 실무 수습 기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근무 성적 또는 교육 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맨날 지각하고 맨날 엎어져 자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산림경영 지도원 합격하면 주변에서 술 사겠다, 술 사라 막 이런 사람들 겁나 많아. 안 되는 거야. 면직이 뭐냐면 자르는 거. 의원 면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 산림경영 지도원 임용 후보자 자격도 취소됩니다.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가산 특전 봅시다.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년도에 있던 가산 특전이 하나 없어진 게 있거든. 뭐 확정 공고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보자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어쩌고 100점 가산 비율을 합니다. 단 40점 이상 득점자의 하나.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필기시험 가산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넘고 전 과목 60점이 넘어야 합격 기준이 되는데, 그죠? 어찌됐건 60점은 제가 못 넘었는데 59점인데요, 평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산점이 5%짜리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59에 5를 더하면 64점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제가 39점인데 한 과목이 39점인데 가산점이 5% 있는데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 봅니다. 기술사, 기사 그런 내용이죠. 그죠? 기술사나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5%가 5점이란 100점 만점에 5점이에요. 선생님 제가 80점을 맞았는데 5%니까 선생님 전 가산점 4점 있어서 84점 있는 거죠. 아니라 100점 만점에 5%이기 때문에 얘는 85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기술사도 있고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10%가 되는 건가요? 아닐걸? 그렇지. 하나만 적용됩니다. 자, 됐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3%, 산업기사는 3%고 기능사는 2%입니다. 선생님 아까 아침에 기능사가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했잖아요. 선생님 전공은 제가 다른 건데 기능사는 있거든요. 근데 응시 조건인데 가산점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2%로. 그죠? 물론 이제 막상 들어가고 보면
조경기능사나 조경기사 혹은 조경산업기사 있는 사람도 산림기사는 나중에 근무하면서도 따야 돼. 무조건 따야 되는 의무조항은 아닌데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이쪽은. 자, 다음 표에 제시된 국가유공자 뭐 이런 거지. 북한 뭐 주민 이탈자, 의사장사, 장애인 촉진 개발법에 대한 장애인은 5%뭐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전년 대비해서 하나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다가구가 빠졌어. 다가구가. 이게 뭔 소리냐면 선생님 제가 나이가 45인데요. 제가 애가 좀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20세 미만의 아이를 3명을 부양하고 있어. 아버지 아내가. 그러면은 가산점을 줬었어. 몇 점을 줬냐면 작년에 1%인가? 1% 줬을걸? 혹은 부양자는 아닌데 혹은 부양자가 없거나 뭐 소년 소녀 가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 20세 미만의 뭐더라 형제 자매가 뭐 2명 이상 있거나 그럼 또 1% 줬었는데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아무튼 다가구 관련해서 이제 뭐 인구 관련해서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올해 예비 공고에 빠졌어. 그죠? 그래서 관련해서는 뭐 그런 게 빠졌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등의 가산점은 어쩌죠. 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보통 10% 또는 5%가 있는데 이건 뭐 본인들이 알 거예요. 유공자 본인은 대부분 10%고 유공자의 유가족 같은 경우 있잖아. 그런 분들은 5% 정도 받는 거지. 뭐 이거는 뭐 그분들이 더 잘할 거니까 그럼 패스할게요. 쭉 이렇게 해서 제출 서류, 필기시험 접수 시 첨부 요령에 따라 온라인 제출을 하고 뭐 인쇄해야 됩니까? 온라인 제출이야. 그리고 면접 시험 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응시 자격 증명 서류. 증명이 안 되는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 선생님 제가 사실 일은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일은 안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돈을 받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전부 다 증명서류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없어요. 그 증명서류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불합격 처리된다고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필기시험 가산 특정 관련 증명서류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됐습니까? 자, 기타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관련해서 2022년 산림경영지도원 관련해서 OT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확정 공고는 아니라 그 예비 공고라 아직 긴장감이 없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시험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날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에듀피를 또 믿고 파이팅해서 반드시 합격을 쟁취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